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 진학담당 연구사 최태웅 고재순입니다. 연구사님, 오늘은 대입전형 온라인 설명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고3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전형 특징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사님께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만 정시 원서 접수 일정이 이듬해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전에는 12월 말에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2024년 1월 초에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태용 연구사님, 그럼 연구사님께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주요 특징 소개를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2024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다소 감소하였고 전년도 선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4,296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4,828명 감소하였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79%를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21%를 선발합니다. 전년 대비 수시 모집 인원 비율은 1% 소폭 증가한 수치이고 전년 대비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은 1%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대학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수도권 대학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은 2023학년도 35.3%에서 2024학년도 35.6%로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의 11.9%에 약 3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감소분 중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 감소분의 비중이 크고 수도권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집 인원의 차이가 눈에 띄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재순 연구사님께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두 번째 주요 특징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형별 선발 비율을 보면 핵심 전형 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 전형 체제에 따라서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인원 27만 2,032명 중에서 약 85.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정시 모집 인원 7만 2,264명 중에서 약 91.7%를 수능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별 비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수도권 대학에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수능 전형을 서울 16개 대학은 40% 이상, 그 외 대학은 30% 이상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서 수능 또는 교과 전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교과 전형을 30% 이상 선발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수시에서 전년 대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도권은 536명 감소, 비수도권은 193명 증가하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도권은 520명 감소, 비수도권은 1,512명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논술 전형은 일부 대학에서 신설하면서 전년 대비 수도권에서 34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시 수능 전형에서 수도권은 593명 증가, 비수도권은 4,204명이 감소하였네요. 최태용 연구사님, 2024학년도에는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로 기회균형 선발 모집 인원은 36,434명으로 전년 대비 2,3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권고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 모집 인원도 전년 대비 2,9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통합 전형인 기회균형과 지역균형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4 학년도 이전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확대를 위해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고른기회 전형의 선발 대상을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인재, 만학도,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 서해 5도 학생으로 별도로 정했었습니다. 2024 학년도는 그 이전의 고른기회 전형이 사회통합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전에 비해 보호 종료 청소년,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 증가도 주요 특징입니다.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치, 한의, 약학, 간호계열 의무 선발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2,58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선발 대학도 93개교에서 103개교, 10개교가 증가되었고요. 지역인재 전형 중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전형이 추가로 확대된 점도 눈에 띕니다. 고재순 연구사님, 역시 이번 대입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도달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구사님 말씀대로 2024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네 번째 특징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관련 내용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의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학 계열의 경우도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인원과 정시 인원을 모두 합치면 전체 선발 인원의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은 논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순으로 높습니다. 2024 학년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경향은 다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능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재순 연구사님과 지금까지 2024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재순 연구사님, 이번에는 2024 학년도 전형별로 중요한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밖에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에서도 교과 외 활동이 평가에 미반영되는 항목이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수상경력, 독서활동 상황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의 활동을 기록하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이 평가에서 비중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수행평가 등 수업시간에 개인별 활동과 보고서 결과물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특징은 2단계 면접의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을 새롭게 신설한 대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이 최종 합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대는 2021년 7월에 2024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예고를 통해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발표하였죠. 학과 또는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핵심 권장 과목과 이수를 권장하는 권장 과목으로 구분하여서 학과별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타 대학 같은 경우는 아직 서울대처럼 학과별 자료까지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과별 인재상 등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요. 따라서 1,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신청하는 차년도 선택 과목의 중요도가 매우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재순 연구사님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3 학년도에 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라도 반영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가톨릭대 간호학과나 고려대 인문계열, 서강대, 성균관대, 홍익대 등에서 전년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급합을 낮췄습니다.
반면 경기대 학교장 추천, 서경대 교과 우수자,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 등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합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으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여전히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등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비롯해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인교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최태용 연구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논술 전형 말씀드려 볼게요. 2024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대학별 선발 인원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 서경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하면서 전체적인 선발 인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울산대 의예과에서 논술 전형을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가천대는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논술의 경우에는 90에서 120분 동안에 두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지만 약수령 논술의 경우에는 60분에 10여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평소 학교에서 치르는 지필고사에 서술형 문항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수능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수능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는 16개 대학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수능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정시 선발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서울대가 정시 수능 전형에서 교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고려대 정시 모집에서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해서 교과를 2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는 2023학년도까지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과학탐구 과목 중 서로 다른 분야의 원투나 투투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원원 조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한양대도 그동안 과학탐구 투 과목의 경우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다가 2024학년도부터는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전형별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년 대비 변화된 몇몇 주요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충실한 수업 참여와 꾸준한 수능 준비는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이번 시간이 고3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 진학지원부에서는 이후에도 주제별로 온라인 설명회를 모두 10회 준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5월 대학 선배에게 듣는 대입 준비 전략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